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에서 어제 오늘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게리 갱슬러가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빵영이 스피커로 나서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빵영이 나온 뭐 이야기도 나오고, 어저께는 게리 갱슬러가 나왔던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이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빵영이 한 이야기만 듣고 들으시고, 아니면 게리 갱슬러가 한 이야기만 들으셔가지고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스펜 시큐리티 포럼은 저도 요번에 처음으로 좀 보게 된 포럼인 것 같고요. 저도 처음 보는 그런 포럼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포럼이 왜 열렸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과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동맹국들과 어떤 시급한 그런 외교 정책 문제나 아니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포럼 행사입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게리 갱슬러가 한번 인터뷰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오늘 빵형이 인터뷰를 하게 됐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이제 뭐 요거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자, 이제 같은 동전의 양면, 이제 양면 한 동전의 양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어떤 약속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위험 요소를 확인해 보는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빵영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없지만, 여기서 일단 누가 게스트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스피커로 DM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의 리브라였었죠, 과거에는. 근데 페이스북의 DM에 관련된 어떤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결국은 페이스북의 대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사에서 빵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또 한 명, 시갈 맨델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전에 재무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테러리즘하고 금융정보 관련돼서 재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러 관련된, 그 다음에 금융정보에 관련된 이런 테러리스트들의 금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하게 살펴봤던 이전 재무부 장관이었다라는 거죠. 이 세 명이 이 암호화폐의 이 두 가지 위험성과 어떤 그 약속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토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에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뉴스에서 봤을 때 리플 CEO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본사 이전 미국 포기할 의사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온라인 포럼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본사 이전을 고려하며 미국 외 다른 국가 안에서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아직 미국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 나는 아직 타국으로 갈 의향이 없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규제에 너무 모호하다.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위해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후보지로서 스위스, 영국, 일본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 라슨도 갈 수도 있다. 우리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 이 정도였지 간다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을 떠날 의사는 그 전부터 없었고요.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아무래도 계속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규제가 명확한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언뜻 내비치긴 했지만 미국을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인터뷰에서는 뭐 아직 미국 포기할 의사 없다. 아직 뭐 이전을 고려하며 나오지만 사실은 아직은 별로 이제 크게 뭐 미국을 이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떤 SEC 소송과에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한 것을
저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리플사가 미국을 떠날 것이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떠나더라도 리플사가 하려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은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리플사가 미국을 떠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떠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에서 더 명확한 규제를 만드는 중요한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그런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포럼들도 이제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암호화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럼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적으로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상원에서 미 의회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촉구 이제 나왔습니다. 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왔지만 암호화폐 규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명백히 불법인 펌프 앤 덤프가 가격 인상을 유도한 뒤 대량 매각하는 방식이 자행되고 있으며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주식도 덤앤덤프 있었죠. 게임스탑 같은 경우는 덤앤덤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규제가 명확하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주식 시장도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어쨌거나 뭐 주식 시장은 생각해 보지 말고요. 지금 이렇듯 쭉 이야기하면서 자 다만 암호화폐 그리고 다만 암호화폐 기술이 금융 소외계층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제 금융 소외계층 지금 보시면은 그는 암호화폐는 은행 계좌가 없고 급여 인출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가장 많이 했나요? 은행 계좌가 없고 은행 어카운트가 없고 또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그런 계층에게 이런 송금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어느 회사이며 어느 회사가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바로 리플사입니다. 리플사가 여러 가지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런 뭐 필리핀 뭐 다양한 데 있죠. 멕시코, 호주 뭐 아니면 뭐 여러 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뭐 남미, 중남미 아니면 뭐 남미 아니면은 그 중동 이런 쪽으로서 많이 그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ODA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이런 금융 소외계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상원의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들도 리플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언급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제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바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